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핵심 어법 5차 시 수업 1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7조 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띄어쓰기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는 참 문법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띄어쓰기 문제가요. 최근에 나온 게 그나마 최근 2020년 지방직 9급에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 국가직 지방직만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 기본적인 것 외에 지나치게 확장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왜 고쳐쓰기라고 해가지고요. 한 편의 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거나 아니면 네 개의 문장 중에서 어법상 잘못된 부분을 고쳤을 때 띄어쓰기 부분이 여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자체를 다루는 게 41항부터 50항까지 딱 10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단순히 원리에서 벗어나는 예외 적용하는 거 말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77쪽에 한번 보시면 1번에 조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 의존 형태소인 조사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어려울 거 없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기본적으로 조사는요. 하나만 나오든 여러 개가 나오든 언제나 앞말에 쭉 붙여 쓴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다음에 에서라는 조사 나와 있고요. 부터라는 조사 나와 있는데 쭉쭉 붙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죠. 집에서처럼이라고 했을 때 에서도 조사, 처럼도 조사인데요. 쭉쭉 붙여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요. 오른쪽에 보시면 학교에서만이라도 했을 때 에서 조사 붙여 쓰고요. 만 조사 붙여 쓰고요. 이라도 조사 붙여 쓰는 겁니다. 제가 끊어드린다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조사인가 이런 것들 암기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조사는요.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앞말에 쭉 붙여 쓴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나가면서까지도 일단 여기서 나가다에 나가다라는 어간에 면서라는 어미니까 붙여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미 뒤에 까지라는 조사 붙여 쓰고요. 도라는 조사 역시 붙여 쓰는 겁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조사는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언제나 앞말에 붙여 쓴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살짝만 확장 더해 볼게요. 우리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요. 띄어쓰기 주의해야 하는 조사들이라는 거 나와 있죠. 일단 1번에 꽤나라는 조사 있는데요. 얘가요.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는요. 항상 앞말에 붙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 꽤나 있다고 붙여 쓰는 거고요. 얼굴을 보니 심술 꽤나 부리겠더구나 쭉쭉 붙여 쓰는 거예요. 우리 왜 부사 중에요. 비슷하게 쓰는 꽤라는 부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나라는 보조사 붙여서 꽤나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다만 이제 형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꽤나 자체는 조사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꽤나라고 했을 때 꽤 같은 경우는 요거 부사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 돈 꽤나 있다고 남을 깔보면 되겠니라고 했을 때 이때는 요거 부사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밖에라는 조사 나와 있는데 얘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자, 보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조사로 붙여 쓰는 거고요. 이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재밌는 게 뒤에 언제나 의미도 의미지만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뒤따른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부 외에 모르는 알다의 부정이죠. 그 다음에 하나 말고는 남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요. 부정을 뜻하는 말 따를 때는 언제나 밖에가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 왜 외부를 뜻하는 밖이라는 명사에 조사애가 붙은 이를테면 교실 밖에 누군가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형태는 동일해 보여요. 하지만 얘는 외부를 의미하는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그 다음에 조사애가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에 쓰이는 조사하고는 형태가 다르다는 건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자, 밖이라는 형태가 조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항상 부정을 뜻하는 말이 따르기 때문에 요거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응커녕하고 능커녕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요. 한 덩어리의 조사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왠지 은과 커녕, 능과 커녕을 띄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요. 말 그대로 응커녕, 능커녕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한 덩어리 조사예요. 그래서 1,000원은커녕 100원도 없다. 나는 몰디브는커녕 제주도에도 못 가봤다라고 했을 때요. 그죠? 요거 응커녕, 능커녕은 한 덩어리의 조사로요. 언제나 붙여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1,000원은커녕 같은 거 왠지 이렇게 띄고 싶거든요. 그죠? 1,000원은커녕 이렇게 띄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런 이상한 충동이 휩싸이면 곤란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커녕, 능커녕은 뭐라고요? 한 덩어리의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78쪽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시면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열과하는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의존 명사 별개의 단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별개의 단어고요. 열과하는 말들도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원칙은요.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의존 명사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다른 말이 길이어 쓰이는 명사 이런 것들 의존 명사라고 하고요. 다른 말이 길이어 쓰일 뿐이지 의존 명사 역시 명사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거예요. 다만 이 범주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요. 딴 것보다는요. 이거 잘 보세요.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알던 바와 달랐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거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라고 우리 본문에 예문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우리 왜 의존 명사지 일단은 의존 명사라고 알려드리면 얘는 별개의 단어니까 띄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미 니은지 은지 리을지 을지 는지 리을 는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 어미들도요. 왼쪽 보조단 보는 거예요. 이런 어미들도 맨 끝에다 뭐가 나와 있어요? 지가 붙어 있죠. 우리 왜 의존 명사 지 같은 경우도요. 관형 사용 어미 뭐는 니은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미로 쓰이는 니은지 은지 같은 경우도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관형 사용 어미 니은이나 는 뒤에 지가 붙은 형태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잡해 보이죠. 보세요. 요거 보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얘도요. 떠나다에 지금 뭐가 바로 이어지나요? 니은과 지가 바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라고 했을 때도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다의 어감 부지런하에다가요. 얘도 니은하고 지가 바로 이어지죠. 한쪽은 관형 사용어미 니은 뒤에 의존명사 지가 온 거고요. 부지런한지 같은 경우는 관형 사용어미 니은 다음에 지가 온 게 아니라 부지런하다의 니은지라는 한 덩어리의 어미가 붙은 거예요. 우리 왜 이거죠. 의존 명사 지가 쓰이는 상황이나 어미 니은지가 쓰이는 상황이나 형태상으로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형태로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의미상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 즉 띄었을 때는요. 말 그대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 그죠? 그래서 떠나고 사흘 지나서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요. 의존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지 어미니까 언제나 붙였어야 되죠. 그래서 이 니은지 는지 같은 게 맨 끝에 지가 붙어 있는 그냥 어미로 쓰일 때는요.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는요. 주로 이렇게 그죠? 얼마나 같은 우리 왜 설명 의문문 할 때 의문사 붙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같은 의문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요. 이 니은지는 어미의 일부로 쓰이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복잡하게 정리하지 마세요. 의존 명사 지가 쓰이는 환경하고요. 어미, 니은지 이런 한 덩어리 어미로 쓰일 때가 형태상으로 봤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요. 떠나고 나서 사흘 지나서 떠나고 사흘 지나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요거는 의존명사 지가 쓰인 거여서 띄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요. 지가 의존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니은지라는 어미의 끝에 지가 형태상 동일하게 나타날 뿐인 겁니다. 자, 띄어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오히려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죠.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자, 78쪽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당연히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써야 되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매번 이렇게 띄어 쓰다 보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한번 보면 뭐 나타낼 때요? 순서. 그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는요, 아라비아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1, 2, 3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2시 30분 5초. 원칙적으로는 이거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일종의 시간 순서기 때문에 시분초를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맞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2시 30분 그 다음에 5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간 일종의 순서이기 때문에 뭡니까? 시분초를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1과 같은 경우도요. 이게 첫 번째 과라는 순서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라고 하게 되면 몇 번째 학년, 세 번째 학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년을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층도요.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층 해가지고요.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요. 순서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요. 1446년 10월 9일 했을 때 지금 요거 한글 반포일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년, 월, 일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이데레 같은 경우도요. 그죠?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띄어쓰기라는 게 항상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려는 거.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통해서 의미를 분명히 해주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역시 이 2번 범주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범주 잘 보세요.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범주는요. 순서를 뜻하거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경우요? 한글로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죠? 붙여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아라비아 숫자 자체 말고요. 한글로 양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붙여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양쪽으로 다 허용되는 것들은요. 맞는 걸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의 표지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의 표지가 되는 거 출제됐을 때 얘기죠. 이거요. 한번 보세요. 우리 왼쪽에 보조단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요거 보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 나오면 무조건 붙여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별개의 단어니까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나왔을 때는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원칙으로 맞는 거고 얘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옛날 문제 보면 뭐 원칙에 따라 쓴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딴 거 안 물어보니까요. 둘 다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수업할 때 원칙이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뭐가 원칙인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말 옛날 문제 보고 강의하는 거죠. 꺼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때요? 7살. 자, 이렇게 쓰면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아라비아 숫자 아니잖아요. 그죠? 한글로 7이라는 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이러지 마세요. 7이라는 게, 7살이라는 게 태어나서 7번째 해에 되는 나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개념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니까 단어 의미로 생각해야 되죠. 7은 뭐예요? 순서 나타내는 겁니까? 양 나타내는 겁니까? 7.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은 뭐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순서가 아니라 양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양을 나타낼 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붙여 쓰는 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맞는 거고요. 항상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트릭을 걸게 되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3번에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자, 우리 본용언, 보조 용언 그죠? 형태론에서 용언할 때 배웠던 범주고요. 한번 보세요. 보조 용언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단어니까 의미상 그냥 보충해 주는 말로 쓰일 뿐이지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쓰는 거죠. 다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띄어 쓰는 건 원칙이에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건 언제나 원칙인데 언제나 원칙인데 뒤에 이어지는 보조 용어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이어주는 연결어미 어디에 이어지는 보조용어는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싶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앞에서 합성어 범주 배울 때 통사적 합성어에서 이런 거 배웠죠. 알아보다. 그죠? 얘는 뭐예요? 알다의 알이라는 어간이자 어근과 그 다음에 보다의 보라는 어근이 연결어미 알을 통해서 한 단어로 이어진 합성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 알아보다 같은 경우에 통사적 합성어계, 비통사적 합성어계 이런 거 물어보면요. 그냥 그래. 지금 어간에 어근이 되는 어간에 어미 앞붙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요거를 띄어쓰기 차원으로 살짝 연결해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요거 보죠.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문이요. 내 힘으로 막아낸다 같은 경우에 일단 단원이 보조용언에 나와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본용언. 내다가 뭐예요? 보조용언인데 지금 뭐로 이어져 있죠? 어미 아로 이어져 있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 알아보다처럼 요거요. 알아보다처럼 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한 단어니까 그죠? 합성으로 한 단어니까 항상 붙여 써야겠죠. 당연히 한 단어니까. 근데 마가 네다 같은 경우도 연결어미 아로 이어져 있는데요. 얘는요. 지금 합성어가 아니고요. 본용언과 보조용언 별개의 단어니까 원칙적으로 띄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결론은 단순한데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연결어미 아로 연결된 합성어는 한 단어니까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아로 이어져 있지만 얘는 막아라는 본용언과 낸다라는 보조 용언이니까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두 개 용언이 알아보다 막아내다처럼 이렇게 아나 어로 이어져 있을 때 매번 무슨 고민을 해야 되죠? 얘가 합성어인지 아니면 본용언, 보조용언인지 매번 구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근데 한더라가 합성으로 한더라가 되는 것들은요. 이게 관습적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성어일 때는 무조건 붙여 쓰고 본용언, 보조용언일 때는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쓴다라고 해버리면 매번 아나 어로 이어진 용언들을 볼 때마다 얘가 한 단어인지 본용언, 보조용언인지 구별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쓰기 편하라고 만들어준 규정입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어 뒤에 이어질 때 합성어인지 아닌지 일일이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아와 어디 이어지는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니고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그럼 되게 단순하네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이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나 어 다음에 보조용언이 이어질 때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그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규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규정 볼 때마다 이 규정을 만든 우리 국어학자들, 뭐 주시경, 최현빈 선생님들 얼마나 그 현실적인 언어 생활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고민을 하셨는지 그 휴머니티에 막 눈물이 납니다. 그죠? 막 이 규정 볼 때마다 4시간 37분씩 막 울고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어쨌든 꺼져간다.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꺼져가 뭐의 준말이에요? 그죠? 되게 단순하죠. 이유를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어 다음에 이어지는 보조 용언을 그래서 쓰기 편하라고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꺼져는요. 꺼지요. 그러면 뭡니까? 어 다음에 보조 용언이 이어진 거니까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 내다 같은 경우도 아라는 본용언 다음에 아 다음에 보조용언 내다가 이어졌으니까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깨뜨려 버렸다 같은 경우도요. 깨뜨려가 뭐의 준말이에요? 깨뜨리어의 준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보조용언 버렸다가 이어졌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주는 거고요. 먹어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다음에 보조용언 이어졌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규정이 왜 나오는지 길게 말씀드린 것은요. 암기의 포인트 이유를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편하게 그냥 일일이 다음에 이어져서 합성어로서 한 단어가 됐는가 아닌가를 일일이 구별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음에 보조용언이 이어질 때는요. 그냥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본용언 보조용언이 다음에 이어질 때 붙여 쓰는 거 허용이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깊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괜찮죠? 자, 원리는 원리대로 이해하시되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춰서 암기해야 되는가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자, 의존 명사에 하다 싶다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보조용언도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보조란 잠깐 보세요. 보조란 잠깐 보시면 보조용언의 구성해가지고요. 용언의 관형 사형 뒤에 자, 용언의 관형 사형이라고 나왔을 때 또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용언의 어간에 뭐 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용언에 할 때 했던 관형사형 전성엄이 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의 관형사형 전성엄이 뭐 는, 은, 니은, 을, 리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인 의존 명사에 이거 뒤에 쓰인 의존 명사에 여기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면 얘가 통째로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본용언에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보조용언이라는 것은요. 이거 보세요. 그 일은 만하다, 일이 법하다, 비가 성쉽다, 잘 척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용언들은요.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통째로 한 덩어리의 보조용언이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요. 의미상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쓰는 거. 할만하다, 될 법하다, 올성 쉽다, 아는 척하다 쭉쭉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맞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본 용언이 합성 용언일 때 우리 왜 합성 용언이라고 하게 되면 어근과 어근이 겹한 합성어인데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가 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 용언이 합성 용언일 때는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반드시 띄어 씁니다. 일단 보세요. 종이배가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라고 해가지고요. 본 용언 보조 용언이니까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거죠. 다만 이제 보면 이렇게 떠내려가 버렸다라고 한꺼번에 붙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이거 떠내려가가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이게 뒤에 이어진 보조용언 아닙니까? 예, 문법적인 분석은 맞아요. 문법적인 분석은 맞는데 다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본용언 같은 경우에 무려 뜨다, 내리다, 가다 해가지고요. 세 개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 용언인데 이 경우에도 뒤에 이어지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해버리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본 용언이 두 개 어근, 그죠? 어근 두 개 이상이 결합한 합성 용언일 때는요.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띄어쓰기를 통해서 문장의 의미 단위를 정확히 분석하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외우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규정 하나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거 안 할 수는 없지만 띄어쓰기가 마지막에 나온 게 언제라고요? 2020년 지방직 9급이라고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9, 7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현재는 국가직 7급 9가 없어요. 또 이런 말씀 안 드리면 또 권 선생 유형 파악 못했다고 악의 무리들이 욕할까봐 2021, 2022, 2023 무려 3년 동안이나 국가직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7급에서요 띄어쓰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무원이나 법원직 9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 메인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 갖지는 마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쳐쓰기 쪽으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딱 우리 교재에 있는 게 가장 한글 맞춤법 규정에 실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숙지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마지막입니다. 벌써.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우리 뭐 고유명사의 대표적인 게 사람 이름 같은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를 어떻게 띄어 쓰는가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바로 보죠. 1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게요. 책으로.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요. 그러니까 성 바로 다음에 이름이나 호가 나올 때는 붙여 쓴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권기태. 그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잘 쓰죠.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이에 덧붙는 호칭어. 호칭어는요. 다른 사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직명. 뭐 관직명 같은 것도 당연히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쓰겠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김양수 성 이름 붙여 쓰는 거고요. 서화담. 서경덕 선생의 호가 화담이에요. 그래서 성서 다음에 호 화담 나올 때 쭉 붙여 쓰는 거고요. 최영신 성 이름 붙여 쓰는 거고 시 같은 것들은 호칭어 다른 사람 부를 때 쓰는 단어 별개의 단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거죠. 그다음에 강선생 같은 경우도요. 그죠? 선생 같은 경우도 일종의 호칭어예요. 그래서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쓰는 거고요. 다만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 자,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띄어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왜 한국어 성씨 중에 두 글자짜리 성이 있죠. 그죠? 이를테면은 뭐 남궁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독고 이런 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궁씨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남궁억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지금 우리 왜 보통 한국어로 된 이름은 세 글자짜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씨인지 남궁씨인지 이것만 보고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띄어 쓰는 거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억이라는 거 이런 것들 확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띄어쓰기는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됐어요.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제 한때 유명한 드러머인데 남궁현이라는 드러머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느 날 이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0년 동안이나 알고 지낸 후배가 어느 날 자기를 궁현이 형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맨날 형 그러다가 어느 날 궁현이 형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서운하고 실망했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볼게요.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뭐 자는 요즘에 잘 안 쓰기는 하죠. 우리 지금 보세요. 성 바로 다음에 이름이나 호가 나올 때는 쭉 붙여 쓰는데 호나 자 등이 이름 앞에 나올 때 이를테면 송강정철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쓰는 거죠. 송강이라는 후가 우리 고전시가 할 때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곧 하거든요. 어쨌든 후가 이렇게 이름 앞에 나올 때는요.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쓰는 거죠.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그죠? 충무공이라는 호, 그죠? 이순신이라는 성함, 함부로 이름 잃어가기가 좀 그죠? 자, 성함 앞에 나올 때 물론 이름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호가 이름 앞에 나올 때는 별개의 단어로 이렇게 띄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관직명이니까 그죠? 별개의 단어로 띄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띄어 쓴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충무공 장군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방금 한 거 보세요. 그죠? 성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올 때 이름이나 호가 나올 때는 붙여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야 이름 앞에 호가 나왔기 때문에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쓰지만 성이라는 성 다음에 호가 바로 뒤에 나올 때는요. 이충무공 이렇게 붙여 써야 되고요.
장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성과 이름의 띄어쓰기에서는요, 요게 잘 나와요. 뭐 근간에 나름 2017년에도 물론 2020년 이전입니다. 역시 이런 걸로 트릭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 바로 다음에 이름이나 호가 나올 때는 이름이나 호가 몇 글자가 되든지 간에 항상 붙여 쓴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위별로 띄었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대한 중학교 했을 때 대한이 별개의 단어고요. 중학교가 별개의 단어인데 대한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학교 단위로 묶어서 띄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했을 때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다 별개의 단어기는 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단위별로 한국대학교 종합대학 단위고요. 사범대학, 단과대학 단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 명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별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띄어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가독성, 그죠? 띄어쓰기를 통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죠. 자, 띄어쓰기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확장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마지막입니다. 했던 말씀 또 드리네요. 고쳐쓰기에서 응용될 수 있고요. 학교 문법에서도 고쳐쓰기라는 과정, 이 특히 이제 작문 과정에서 고쳐쓰기에 가끔 응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도외시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규정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어법 13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할게요.